네, 오늘이 며칠인가요? 4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 24분입니다. 간단하게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AICT에서 여기 사이트를 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 초기 메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체제 메뉴를 넣었어요. 그 체제 메뉴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입법, 사법, 행정하고 의료, 교통, 물류 등등이 있고, 일단 체제의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뭔가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막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사각형이 도시의 기본적인 모습, 도형이에요. AI 신도시, 교육도시의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 단지 배치를 일단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요렇게 짓는다는 건 아니고, 요렇게 해서 이제 코딩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요 구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코딩하는 내용을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중앙에 보시면은 센트럴 스퀘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파크 스퀘어, 다 스퀘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형 하나가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1km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 세로 1km의 사각형이고, 그다음에 캠퍼스 스퀘어가 이렇게 있고, 여러 개 있죠.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그 옆에 이제 R&D 스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지던셜 스퀘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X축, Y축 좌표를 이렇게 지정을 해뒀습니다. 1, 2, 3, 4, 5, 6 있고, Y축도 1, 2, 3, 4, 5, 6. 그래서 좌표 1, 1 하면은 레지던셜 스퀘어 얘를 말하는 거고, 2, 2 하면은 R&D 스퀘어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센트럴 스퀘어 중에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이 녀석은 X좌표 7번이고, 그리고 Y좌표가 7번, 77 하면은 센트럴 스퀘어 이 녀석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도시를 구성을 일단 모양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은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코딩을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하는데, 이 코딩 내용도 조금 기본적인 내용, 이게 구획이고, 그걸 좀 정리를 좀 하고 지금 코딩 진행하고 있는 걸 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저 밑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200개가 있습니다. 200개를 이제 하나씩 다 코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코딩도 재밌지만은 일단 전체적인 구성이 뭔지 그걸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었죠. 그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한 5분 정도. 신도시고, 첫 번째 도시는 제일 중앙에 중앙 센터를 그러니까 스퀘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스퀘어, 그러니까 원 스퀘어이죠. 원 바이 원이에요. 원 1km 바이 1km 되는 그러한 면적입니다. 이게 원 스퀘어예요. 이런 스퀘어들이 총 몇 개 있느냐니까, 도시 내에 총 한 400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 도시 면적은 가로 세로 20km로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퀘어가 몇 개 있나요? 400개 스퀘어, 400개 스퀘어가 있고, 우리는 스퀘어 하나하나도 나중에 디자인을 다 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하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이 도시는 기본적인 구성이 이제 센트럴 스퀘어, 제일 가운데 센트럴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파크 스퀘어 있고, 그 옆으로 이제 캠퍼스 스퀘어 구성을 있고, 그 옆에 R&D 스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지던셜 스퀘어 있는데, 이제 센트럴은 문자 그대로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들어갈 겁니다. 사법, 행정 있고, 그리고 이제 상업 시설도 들어가고, 그리고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센트럴 스퀘어이고, 그것도 있네. 스타디움. 제가 이렇게 적는 이유는 이걸 다 우리 코딩을 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제 파크 스퀘어, 공원 스퀘어죠. 공원 스퀘어 다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센트럴 스퀘어고, 그 옆에 이제 파크 스퀘어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파크 스퀘어는 말 그대로 공원입니다. 공원이고, 좀 당겨 놓을까요?
공원 각종 공원이고 동물원도 들어가 있고 호텔도 들어가 있고 등등이에요. 캠퍼스 스퀘어는 이제 초중고등학교, 초중고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기숙사도 들어가죠. 기숙사 들어가고 그리고 R&D 스퀘어는 이제 업종별 연구개발 단지 개발 플러스 제조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연구개발 플러스 제조까지 하고 얘네들은 하는 게 업종별로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종별 어디 적을까요? 업종별 표준 업무 프로세스인데 이걸 AI 기반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역할입니다. 그리고 레지던셜 스퀘어는 주거 목적이죠. 시민들이고 10만 시민 일단 합시다. 10만 시민들의 주거 공간. 이렇게 세팅을 해뒀어요. 자, 그래서 저 도시는 가장 도시의 공통 코딩할 때 공통적인 인프라 코딩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코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센터럴에 있는 입법, 사법, 행정 코딩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캠퍼스 코딩하고 뭐 파크, 공원 코딩하고 R&D 코딩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어떤 의미인지 되시죠? 도시의 공통적인 것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일단 정리해 둔 게 그거 사이트 정리해 놓은 게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체제 파트 이 파트 있잖아요. 이 체제 파트에서 메인 여기 입법, 사법, 행정은 여기서는 이제 각각 이 시스템을 코딩할 거고 의료, 교육, 교통, 물류 이거는 또 이 각각의 요소들, 각각의 인프라들을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있는 거는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가 여기 공통 요소예요. 이 도시의 공통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공원이든 뭐 학교든 주거단지든 다 통신망은 다 공통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도로도 공통으로 쓸 거고 물류 터널도 공통으로 다 쓸 거예요. 공통 요소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자전거도 있고 공용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물류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 차량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공통 요소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것도 다 공통 요소에 여기 있는 것들 하나씩 다 코딩을 합니다. 에너지도 생산하고 물 상수원도 공급을 하고 에너지 분배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레지던셜 코딩을 진행을 해요. 레지던셜은 주거단지 52개 스퀘어예요. 그러니까 52개 좀 더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52개 있고 레지던셜 스퀘어에 들어가는 이제 코딩들은 세탁, 객실 예약, 그러니까 택배 물류 이런 것들, 사우나 시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레지던셜은 기존의 아파트 단지하고는 좀 달라요. 기존의 아파트라기보다는 호텔에 좀 가깝습니다. 왜 호텔과 가깝게 했는지 그건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레지던셜 스퀘어에 들어갈 것들 수영장이라든가 객실 관리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가고 보건의료, 병의원도 들어가고 반려동물도 다 코딩을 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R&D 스퀘어는 두 번째죠. R&D 스퀘어에 들어가는 요소들, 요것들 다 코딩을 또 할 주제들입니다. 주제들이고 그리고 밑에 이제 캠퍼스 3번 3 숫자 빠졌네. 캠퍼스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과목별 교수 시스템도 만들고 학생들 시험 성적 관리도 하고 자격 검증도 하고 등등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코딩을 진행하는지 이제 개념이 잡히시죠. 자, 그러면 실제로 코딩을 해 나가는 걸 하나 예를 통해서 여기 있는 걸 지금 6월 말까지 다 코딩을 하는데 일단 코딩하는 예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경우 이 도시의 공용 자전거 시스템 요걸 어떤 식으로 코딩하는지 그걸 보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코딩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게 여러분들 개념이 잡힐 거예요. 코딩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R1, 딥시크 R1으로 먼저 골격 계율을 잡고 그런 다음에 마누스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루코드로 웹사이트를 또 만듭니다. 웹사이트가 두 가지 버전이 만들어지죠. 마누스 버전이 있고 루코드 버전이 있고 그리고 R1, 딥시크 R1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의 생각, 우리 프롬프트를 정형화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죠. 그래서 지금 공용 시스템 중에서 하나 자전거하고 몇 가지를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자, 공용. 자, 도시는 일단 그러니까 모든 단지, 모든 스퀘어의 공통 요소를 코딩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그죠? 그리고 에너지라든가 물이라든가 하수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단지에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 중에서 교통 부분 파트를 먼저 좀 보죠. 교통 같은 경우 일단 자전거를 코딩을 하는데, 자전거를 어떻게 코딩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 도시는 교육도시잖아요. 교육도시는 기존 도시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니까 차량이 기존 도시의 10분의 1, 도시의 10분의 1 수준이고, 그리고 물류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트워크 있고, 그래서 택배라든가 뭐 배송이라든가 뭐 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물류 네트워크로 진행을 하고, 물론 AI 기반으로 하죠. AI 기반이고, 그리고 단지별로 스퀘어마다 그 자체로 완결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면은 이 스퀘어, 좀 전에 봤던 스퀘어 있잖아요. 이 스퀘어 있으면은 이 레지던스 스퀘어가 하나 있죠. 요 9번 19 라 그러면 이 레지던스 스퀘어 가로 세로 1km란 말이에요. 이제 1km 안에서 거주 숙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식사도 하고 세탁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병의원도 가고 이미용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 단지를 빠져나올 때는 출근하거나 여기로, 그죠? R&D 스퀘어로 출근하거나 캠퍼스로 등하교하거나, 아니면은 공원에 뭐 레저를 즐기러 가거나, 아니면 센트럴 스퀘어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큰 대규모 사우나에서 어떤 무슨 뭐 휴식을 취한다거나 할 때 나오고, 그 외에 거의 90% 일상에 필요한 90%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1km 반경 내에서.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지금 도시를 구성한 겁니다. 자, 그렇게 도시를 구성한 이유가,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차량이 기존 도시의 10분의 1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움직일 이유가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에도 움직일 필요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자전거를 쓰는 겁니다. 자전거가 기존 도시의 차량을 대신하도록 구성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일단 도시 자체가 평지,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에 좋고, 그죠? 그리고 도시의 크기가 가로 세로 최대 20km란 말이에요. 가로 세로 20km. 그러니까 최대한 이동한다 하더라도 20km 안팎이면은 도시에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대개 4, 5km에서 10km 내 안팎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훨씬 더 편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자전거가 기존의 차량을 대신하도록, 그러니까 시민들의 주된 교통 수단이 되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자전거를 시민들의 주된 교통수단으로 하려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해야 할 사항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적어놓은 것이 프람프트입니다. 그 프람프트를 작성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바이스클 파트가 있어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또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제목에서 제주도 공용 미니벨로 생산 뭐 등등등 해가지고 생산 계획, 비용, 자전거 기종별 시간, 뭐 컨소시엄이고 뭐 등등등등, 뭐 조립 부지 뭐 등등 뭐가 많잖아요. 요게 이제 프람프트가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프람프트가 뭐냐니까 요런 자전거가 지금 눈에 화면에 보이죠. 이런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인구가 30만 명 혹은 10만 명인 도시에서 차량을 대신해서 이 자전거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공유 자전거가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죠? 그래서 공유 자전거 된다면은 도대체 이 자전거가 몇 대가 필요할지, 그죠? 30만을 상정했을 때
몇 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건 뭐 생산한다 그러면은 생산 단가는 얼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고, 유지 보수하는 관리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할 것이고, 생산한다면은 부품, 바퀴부터 시작해서 체인, 기어까지 몽땅 다 한국에서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은 부품별로 단가가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해서 한국 제주도에서 조립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바퀴나 이런 것들은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그죠? 그리고 기어는 뭐 중국에서 생산하고, 안장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해서 제주도에서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등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각각의 경우 어떻게 했을 때 생산 단가가 제일 낮게 될 것인지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만들어진 이 자전거를 한 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종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지 또 생각이 되고, 시민이 쓴다고 하면은 시간당 비용은 얼마나 받을 것인지 또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자전거를 생산하고 개발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 투입된 초기 자본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인지, 그죠? 재무제표라고 그러잖아요. 추정 재무제표도 작성을 해야 되겠죠. 등등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 생각하는 것이 적어놓은 이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자전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은 이 적어놓은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길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읽어보시면 대충 감은 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딥식 R1에게 이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렇게 던지니까 얘가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한 내용이 요런저런 생각을 거쳐서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과정을 표시한 거고, 이제 한글로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이 친구 이제 딥시크가 이제 결론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은 알루미늄 기본형으로 하는 게 좋겠고, 그죠? 단가는 65달러 정도 되겠고, 접이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80. 종류가 세 종류예요. 크로스 크로스 벨로 미미라고 하는 기종하고, 벨로 바이크 플러스라고 하는 기종하고, 억센트 미니 벨로라고 하는 세 가지 기종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 기종이 뭔지는 구글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요 이제 문서는 구글 닥스에서 작성을 한 거예요. 구글 닥스로 왜 작성했는지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했어. 그리고 R1에서 이제 핸들은 이렇게 하고, 핸들 가격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기종별로. 체인 가격도 비용도 이렇게 대충 나와 있어요. 그죠? 나와 있고, 그리고 기어는 요런 기어, 안장, 바퀴 등등등등 해가지고 추가 어떻게 되나요? 대당이 저렴한 거는 174달러, 좀 중간은 213달러, 비싼 거는 272달러. 이게 판매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하는 자전거예요. 이 자전거가 우리 생산한다 그러면은 생산 원가는 한 40만 원 선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요 한 검색해 볼까요?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꽤 비싼 자전거입니다. 꽤 비싼 자전거예요. 근데 생산 단가는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게 뭐가 있었나요? 두 번째 거는 벨로 바이크 플러스라고 하는 거. 또 생각난 김에 같이 한번 보죠. 벨로 바이크 플러스는 이렇게 생긴 자전거예요.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꽤 비싸요. 이것도 뭐 100 몇십만 원, 한 200만 원 할 거예요. 200, 그 정도 하나? 얼마나인지 모르겠다. 어디 있나요? 여긴 안 나와 있네. 자, 요렇게 돼 있고, 요건 또 이렇게 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접힐기도 하고. 접었을 때 사이즈는 좀 크네. 그죠? 그리고 제일 저렴한 게 크로스벨로 미니라고 하는 이 기종이 가장 저렴한 기종이에요. 제일 저렴하다 하더라도 이것도 가격이 뭐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튼튼하고 크로몰리, 그러니까 알루미늄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재질은 뭘로 할 것인지 그리고 등등을 해서 다 넣었을 때 이렇게 가격대가 나왔습니다. 대당 가격이고, 그리고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대략 27,500대가 필요하겠다. 지금 R1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델별로 좀 저렴한 모델인 12M을 70%로 하고, 벨로 바이크를 25%, 악센트를 고가니까 5% 이렇게 해서
대수 19,250대 등등으로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도 나와 있죠. 결론이. 요 제가 이 무슨 다 링크를 걸어 놓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산이 CBM 기종 생산하는데 이만큼 들고 벨로 바이크는 이만큼 들고 해서 추천 모델로는 클로스 벨로 미니 CBM이 제일 낫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일단 제주도니까 제주도는 바람에 소금기가 많이 있는 바닷바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녹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청 코팅을 추가하라, 그죠? 요거는 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알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그건 제주도로만 일을 했을 뿐인데 제주도니까 방청 코팅도 추가하고 알루미늄 샤시가 더 나을 것이다 등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이 장단점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떤 모델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단가가 제일 싸게 치겠다라고 지금 얘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추가적인 얘기를 했어요. 추가적인 얘기를 해서 이전에 답변했던 것을 한번 수정해서 다시 한번 제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500원 하고 이제 5분당 100원 하거나 킬로미터당 50원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죠?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이용료 사용자의 이용료 계산을 일단 끝낸 거예요. 이제 결제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죠? 그리고 5년 재무제표, 추정 재무제표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에서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고 고정비가 얼마 나올 것이고 깔끔하게 잘 나왔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 생산한다고 한다면은 이걸 이 정도 뭐 수만 대를 만들려 그러면 회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왕이면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다 참여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럼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는지 또 같이 의견을 제시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제시했더니 한국은 여기 제주도의 제주 테크노파크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중국은 요런데, 베트남은 요런데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메일도 초대문을 이메일 초안 이렇게 또 나왔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이 기업들한테 보내라는 거죠.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니들이 만약에 제주도에 AI 교육 도시를 건설한다면은 이 자전거와 관련해서 컨소시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이 친구들 알완이 작성을 해준단 말이죠. 작성을 하면 그 작성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컨소시엄 구조는 이렇게 제주도청이 주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정책 인허가 있고 또 주식이나 지분은 한국 45%, 중국 35%, 베트남 20%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넣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전거를 생산하고 또 이거 어떻게 하고 하는 걸 사람이 이걸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생산의 모든 과정을 다 통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지를 또 딥시계에 물은 겁니다. 그런 에이전트.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파인 튜닝해서 작성할지 그 방법을 또 기술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부지 면적하고 조립 생산 시설 설계 일단 나왔죠. 부지는 2만 평방미터, 생산동 어떻고 창고 어떻고 조립 라인 어떻게 하고 그리고 창고 용량은 어떻게 하고 라인 어떻게 하고 자동화 장비는 협동 로봇 어떤 걸 쓸 것이고 그리고 무인 운반차 AGV, 그죠? AGV는 어떻게 할 것이고 머신 비전으로서 품질 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산되는 자전거를 눈으로 보고 얘는 불량이다, 얘는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컴퓨터가 그냥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 대신에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 창고 관리 시스템은 이렇게 할 것이고 자동화 창고, 그리고 창고의 높이는 얼마가 되고 채소 재고량은 어떻게 하고, 그죠? 직원 복지 시설은 뭐 커피 마시는 데는 어디 있고 소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등등입니다. 그리고 딥식 기반으로 해서 에이전트를 개발할 때는 이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재미있게 GPT-4가 나왔어요. GPT-4 아키텍처에다가 생산 최적화 레이어를 추가하라 말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R1 자체가 GPT-4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어쨌거나 A 에이전트 얘기까지 나오고 등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떤가요? 이거 사람 써서 연구원 붙여서 했다 그러면 맨날 며칠 걸릴 일인데 이 알방 같은 모델을 쓰니까 1분만에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나왔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공용 자전거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 제가 또 질의를 했죠. 질의했더니 총 자전거를 그러니까 보관 시설은 25개 정도를 하고 4m 4km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저장 공간은 이런 크기, 정비 구역은 이런 크기, 그리고 인력은 몇 명을 할당을 해서 정비 주기는 3개월마다 어떻게 하고 또 AI로 예측 고장을 하고 AI가 고장을 예측한단 말입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몇 명이 필요하겠고 50명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3교대로 하거나 2교대로 한단 말이죠. 2교대로 했을 때 필요하고 그리고 자전거를 수거하고 배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가 다 나온 거죠. 그리고 시설 자동화는 이렇게 해서 RFID 태그라든가 로봇 암을 쓰는 것, 머신 비전 쓰는 것, AI 진단 보고서 쓰는 것, 그죠? 그리고 경제성과 효율성 관련해 가지고는 초기 투자 비용이 어떻고 연간 비용 유지비가 얼마고 이것도 다 나왔죠. 해서 이렇게 구성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놓은 겁니다. 딱 힘들죠. 정신없죠. 이거 다 제가 이거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정말 잘 적어야 되는 거예요. 프롬프트만 잘 적으면은 정말 깔끔한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졌으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걸 기반으로 실제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실제로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 코딩한 것이 요겁니다. 제주 공유 자전거라고 해서 방금 제가 그 프롬프트에서 봤던 내용을 다 웹사이트로 이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실시간 위치 확인하고 자전거가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내용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찾기에서 이렇게 바로 뜨죠. 내 위치가 이미 그죠? 내 위치에 대한 정보, 접근 허용, 퍼미션을 구하는 이 팝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내 위치를 알아도 봐도 좋다는 걸 내가 허용하면은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임대할 수 있는, 빌릴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또 내가 좋아하는 성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자전거는 몇 킬로미터 밖에 있고 혹은 몇 미터 밖에 있고 아니면 바로 쓸 수 있는 자전거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뜨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넣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다 결제하고 예금 결제하고 그리고 이 사이트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이걸 계속 이용하면은 실시간으로 손익 계산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 매출은 얼마고 몇 명이 이용을 했고 이용한 사람들의 성별, 연령별 구성은 어떠하고 이동 거리는 평균 이동 거리는 어떠하고 이런 데이터가 지금 여기 다 수집할 수 있도록 이 웹사이트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죠? 이 웹사이트는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 마누스 보면은 마누스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마누스 작성한 내용을 같이 보죠. 방금 이제 R1으로 먼저 한번 작성했던 내용을 그런 다음에 요 이전 게 어디 갔나요? 이전 정보가 날라가 버렸네. 이전 정보가 하여튼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자, 마누스한테 어쨌거나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대로 웹사이트를 네가 만들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 자전거 웹사이트, 공유 자전거, 공용 자전거입니다. 공용 자전거 사이트를 구성하는데 이 사이트는 일단 실시간 재무 제표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결제하는 순간 이 사업자의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추가되고 혹은 비용이 추가되고 해서 실시간으로 이 사업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생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산서 갱신 되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자전거 각각이죠. 자전거 각각의 현재 위치 있고 파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용자의 성별 그리고 연령별 이동 거리별
거리별 데이터 있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 있고, 그리고 정비 인원 정비 계획서 작성하고, 그리고 등등, 그리고 또 보관소 있죠. 보관소의 위치 이고, 그리고 보관소의 현재 상황 있고, 그리고 보관소에 자전거가 들어오면은 그 자전거의 상태를 AI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저 자전거는 뭐 어디가 핸들이 파손됐다, 혹은 바퀴에 펑크가 났다, 이런 것을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소에 들어오면은 보관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로서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전거 상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용 현황, 이거 말씀드렸나요? 이용 현황도 있고, 그리고 수거팀 필요하다 그러면 수거팀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긴급 출동, 고장 났다거나 혹은 사고 났을 때 긴급 출동할 수 있는 것, 요런 저런 기능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용 자전거 사이트를 구성을 하라고 제가 이제 요청한 거죠. 요청해서 만들어진 사이트가 이 사이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배송 로봇 다른 사이트네. 요겁니다. 제주도의 새로운 이동 방식에서 일단 구성이 된 거예요. 실시간 위치 확인, 간편한 결제, 긴급 AS 있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해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다 만드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마누스한테 이런 사이트를 만들으라 그래가지고 얘가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 글자가 지금 이 흰 글씨로 좀 지워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따 다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한번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바로 100%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정 해가지고 결국 내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도출하는 겁니다. 회원가입은 이렇게 돼 있고, 회원가입 있고, 자전거 찾기, 잔금 해제, QR코드 스캔해서 자전거 잔금 해제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반납하는 방식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밑에 문의하기라든가 고객 지원이라든가 긴급 AS 요청이라든가 등등등등등,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 어떻고 등등등등,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자전거 찾기 해서 자기 위치 기반으로 해서 찾는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 잘 돼 있죠. 그리고 이용 가능한 게 뭐고, 이용 중인 것은 몇 대고, 정비 중인 건 몇 대고, 이것이 다 데이터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에 다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내용도 다 나와 있고, 배터리 상황 등등등등 다 있어요. 실시간으로 지금 그러니까 실시간 데이터가 뻥뻥뻥뻥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보관소에 대한 데이터도 물론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전거 정보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공유 자전거 구성을 했고,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먼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합니다. 내가 코딩하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지금 알고 싶은 것인지, 내가 알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 계획,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일종의 프롬프트를 통해 프롬프트를 R1에 집어넣죠. R1에 집어넣어서 상세한 사업 계획서 또는 사업 또는 개발 계획서를 도출하고, 이걸 이제 토대로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마누스에게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사이트 만들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R1에서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AI 에이전트도 만들어야 돼요. AI 에이전트, 사람을 대신해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R1을 이용해서 사업 컨소시엄도 구성을 합니다.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과 다국적 컨소시엄, 그죠? 다국적 컨소시엄, 이게 R1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누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마누스도 마찬가지 프롬프트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는 웹사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웹사이트가 아니라 실시간 웹사이트를 구성합니다. 리얼타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와서 보시면은 지금 신도시 체제 파트잖아요. 체제 파트 들어와서 보시면은 먼저 도시의 공통적인 요소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지금 본 게
자전거예요. 자전거이고 여기 보시면 링크 R1 프롬프트로 되어 있죠. 이 R1 프롬프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뭐가 나오냐니까 방금 봤던 이 페이지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끌어서 실제로 R1에 집어넣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볼 수도 있고 요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또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바꿔서 다른 내용 예를 들어서 제가 빠뜨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전거 타이어는 튜브가 있는 걸 할 것인지 튜브가 없는 것으로 할 것인지 그죠? 튜브가 있는 것으로 했을 때의 생산 비용과 정비 비용 없는 것으로 했을 때의 생산 비용과 정비 비용 이런 것도 뽑아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은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웹사이트 바이 마누스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거는 방금 이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R1 프롬프트를 거쳐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든 겁니다. 웹사이트를 만든 게 이 사이트 주소 잘못됐네요. 이 주소가 링크 다시 해야겠습니다. 요 주소가 나야 되겠죠. 공유 자전거 이 주소. 이 주소가 요 주소예요. 그죠? 요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 그러니까 마누스의 프롬프트에 넣었던 것도 보시면은 여기 바이스클 R1 프롬프트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누스에 제가 넣었던 프롬프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요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누스는 일단 이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건데 굳이 돈 내고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어떻게 했다는지 그 내용만 이렇게 여러분 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프롬프트가 들어갔다. 그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서 만들어진 게 요런 사이트다. 그게요. 요 과정을 자전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걸 모든 걸 다 이렇게 해 나간단 말입니다. 입법이든 사법이든 행정이든 뭐 샤워도 있고 에너지 생산도 있고 에너지 분배도 있고 풍력 난방도 있고 무인 편의점 공중 화장실 다 있잖아요. 요거 하나씩 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진행을 해 나갑니다.